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없어도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문득 마음이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 같은데 어제와 다를 게 없는데도 유난히 숨이 가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대개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원래 내가 급해서 그렇다고, 성격이 느긋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급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낸 감정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속도를 동시에 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미 결과를 냈고 누군가는 한 단계를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과정을 보지 못한 채 결과만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내 위치가 초라해집니다. 아직 가는 중인데 마치 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사실 늦음이 아니라 비교해서 나오는 감정인데도 말입니다. 맹자의 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든다. 이 문장은 흔히 인내와 실현의 이야기로 읽히지만 조급함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간, 속도가 나지 않는 시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 구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기보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조급함은 결국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확신이 없을수록 기준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지함에서 나오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대충 살고 싶지 않아서,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조급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조급함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인내심이 없고 참을 줄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한 사람일수록 이미 충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생각하고, 더 걱정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이 불안합니다. 쉬고 있는 시간이 마치 도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의 바닥에는 대개 불안이 있습니다. 잘 해내지 못할까봐, 이 선택이 틀릴까봐,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까봐 생기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가만히 두면 커지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빨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재촉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맹자 원문에 나오는 동심인성, 증이기소불능이라는 구절은 마음을 움직이고 성품을 단련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는다는 단어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을 견디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쉽게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조급한 사람은 지금의 노력이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답을 미리 보려 하니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장은 원래 확인이 늦는 영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확인이 서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야 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구간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급함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방향보다 속도를 우선하게 될 때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선택지를 자꾸 바꿉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지금 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한 방향으로 충분히 쌓이지 못한 채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됩니다. 노자는 서두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느리게 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속도에 쫓기면 지속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조급함은 순간의 추진력을 주지만 오래가는 힘을 빼앗습니다.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을수록 과정은 얇아지고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급할 때 우리는 미래를 과도하게 앞당겨 생각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합니다. 이 정도 했는데 왜 달라진 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한참 뒤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분명히 축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알려주는 건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나는 결과보다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더 채찍질을 하면 마음은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올라올 때일수록 잠시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느린 건지 아니면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조급함을 느끼지 않으려 애쓸수록 사람은 더 조급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정도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할까? 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조급함은 나에게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일을 놓치지 않고 싶고 이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질문으로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늦어질까봐 이렇게 마음이 바쁜지 말입니다. 맹자의 문장 속에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다듬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조급함도 인내도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상보다 느리고 그 느림 속에서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조급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 느린 게 아니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압박은 조금 내려갑니다. 우리는 흔히 빠른 사람을 성공한 사람처럼 봅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자기 리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제 힘을 쓰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계속 최고 속도로 달리게 만들고 결국 지치게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때를 구분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밀어붙일 때인지 쌓을 때인지 멈춰서 바라볼 때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급해집니다.
조급함이 줄어들 때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견딜만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언젠가 쓰일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증명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은 과정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바쁘다면 그건 당신이 대충 살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리듬으로 다시 찾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어른의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